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실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는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모임 더 미래 그리고 초선 모임 더 민초 소속 의원들도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몸 상할까 제일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아직 제대로합니다. 포토라인에서 실었을 때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뒷모습 보면요. 다리가 거의 지금 젓가락입니다. 진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앉아 계시는 것도 좀 힘드시고. 네. 잠깐 지금 앉아있는 중. 잠깐. 네, 오늘로 벌써 단식 보름째입니다. 2주가 넘어서니까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식을 먼저 경험했던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쪽짜리 단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성태 전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김 전 의원이 단식 농성에 나섰을 때 모습 저희도 사실 여러 번 좀 보여드렸었는데 김 전 의원은 그 당시를 설명하면서 아예 밖에서 24시간 노숙 단식을 하다 보니 7, 8일째 되는 날에는 공황장애 증세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희화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이 대표의 단식은 24시간 노숙이 아닌 이 반 노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 일주일 정도는 더 지속할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노숙 단식이라면 밤잠도 제대로 못 잔다면서 밤에 단식하면서 12시간 안정된 숙면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반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반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집권당이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이 대표가 생명이 위독해지고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도리는 일정 부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의 도리는 해야 된다. 자,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절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천막에서의 단식도 이제는 당 대표실로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의 도리는 해야 된다. 그래도 누군가는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단식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 전 의원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되찾아야지 그래야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국민 항쟁을 하든 싸움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본인이 혹시 어떤 책임지실 일을 하신 게 있다면 피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자체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약간의 규책 사유는 있으세요.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여기 유튜브로 생방송을 찍거나 그다음에 영화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임명장 수여를 하고 시위 현장에도 참석을 하시고 거기다가 또 이거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쓴 표현입니다만 출퇴근 단식이라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 단식 맞아? 다른 데 가서 좀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롱과 어떤 의혹을 제외 희화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빨리 단식을 멈추시고 그 건강을 되찾으셔서 정상적인 어떤 싸움을 하든 책임을 지든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식 장소를 옮기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눈물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야? 왜 저기서 눈물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번호 못 봤네.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박 전 비대위원장이 보인 눈물에 일각에서는 다소 곱지 않은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를 향해서 보여주던 모습, 이런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우리 당은 이거를 방어하기 급급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또 이제 정말 정쟁으로만 이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날선 발언을 저렇게 쏟아냈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들 나오는지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응천 의원,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 다시 말해 좀 기괴하다. 진중권 교수는 공천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 뭐 시각이 좀 곱지만은 않은데 물론 한 청년이 저 당 대표 어르신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가서 눈물을 흘린 것 같고 좀 너무 과한 반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 청년이 그랬다면 그런 비판은 안 하죠.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이 이력을 보면 원래 잘 지내다가 갑자기 대표적인 비명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가서 눈물 흘린다. 아니 뭐 어떤 염려한 얘기를 했다면 괜찮은데 울컥하는 모습을 보면 감정선이라는 게 그래도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뛰어넘으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중계 되는 거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뭐 현장 가면 좀 수척해 보이니까. 아니면 본인이 너무 좀 비난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회한을 느꼈나? 아니면 뭐 잘못한다는 그런 느낌? 잘못했다는 그런 반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좀 생뚱맞았다.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조금은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그 회복식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감정까지는 좋고 그다음에 찾아온 것까지 좋은데 회복식 만들어드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감정선이 일관적이지 않아서요. 저는 조금 그런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죠. 자, 이때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또 여러 발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건 몰라도 지난번처럼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떻게 했죠?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같은 날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공식화했던 탄핵 소추 카드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하게 저렇게 불만을 토로했대요. 원내 지도부,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향한 겁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 안 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소. 왜 빨리 탄핵 추진 안 해서 타이밍을 놓친 겁니까? 탄핵안을 빨리 안 내서 타이밍 놓친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원내 지도부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에서 좀 먼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이제 당대표의 입장은 지금 최상병 수사 개입 사건이 엄중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전원으로 특검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는 그 가장 그 책임을 져야 될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까지 가자 이런 의견을 했는데 원내에서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게 또 원내에서 그 당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또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근데 의원들 안에서 이게 탄핵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당 대표로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으시나 전체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좀 당내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또 부정적 의견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 뭐 그 정도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국방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독재자 김정은과 그 세계의 독재자 푸틴 간의 어떤 그 회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우크라이나 자기들이 침략한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무기를 전달해주고 반대편에서는 위성 기술을 전달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크 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시켜서 6개월 동안 그 최소한 6개월이 될 정도로 국방부를 마비를 시켜놓다는 그 저의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시켜서 6개월 동안 행안부 마비시켰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6개월 동안 마비를 시키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무슨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탄핵을 그 원내대표가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당대표가 그것을 질타했다는 거는 정말로 나라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하나라도 일이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게 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좀 악화되고 있다. 어제 이 대표를 검진한 의료진들도 단식을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좀 중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을 한다고 좀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 요청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할지 여기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 자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항의하러 한번 찾아가는 게 다였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아마 김기현 대표가 오늘 조금 전에 아마 이 시각에도 열릴 것 같은데요.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처음 내놨습니다. 건강에 해치는 이 단식에 대해서는 좀 중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식장에 직접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